여기는 어디야? 별 볼 일 없는 폐허야. 한때는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담벼락 정도만 남았지.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할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그때 난 아직 집행관이 아니었고 리니 일행도 벽난로의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어. 난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크레이비와 그녀의 친모를 죽였지. 네가 크레이비를 죽였다고? 서두를 거 없어. 크레이비의 시점으로 처음부터 들려줄 테니까. 6살이 되던 해 크레이비는 친모 쿠자비나에 의해 벽난로의 집에 들어왔어. 집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지. 어른들은 친절하고 아이들은 화목하며 나날이 번영했으니까. 당시의 아를레키노이자 벽난로의 집 관리자인 쿠자비나는 크레이비의 어머니이자 모두의 어머니였어. 크레이비는 이곳에서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깨닫고 말았지. 집은 동화 속 세계가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말이야. 지옥? 그래. 벽난로의 집은 세계 각지의 전쟁 고아를 거두는 곳. 그 고아를 어떻게 키울지는 온전히 관리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쿠자비나는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후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해서 가장 자질 있는 왕 한 명을 선발해내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셀 수 없어. 게다가 그녀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부상자조차 낭비하지 않았지. 그 아이들은 도토레에게 실험체로 넘겨지거나 위험한 임무에 보내는 버림패로 쓰였어. 그게 바로 크레이비가 말한 실험이었구나. 그럼 크레이비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크레이비는 쿠자비나의 친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친딸이 말리면 어머니가 듣지 않았을까? 크레이비가 쿠자비나의 친딸인 건 맞지만 쿠자비나는 딸에게 아무 정이 없었어. 딸을 벽난로의 집에 들인 건 단지 어머니가 공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설득이 실패하자 크레이비는 저항하려 했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쿠자비나가 만든 꿈속에서 가짜 행복을 품고 있었지. 물론 거기엔 예외도 있었어. 크레이비의 또래 아이 중 하나가 벽난로의 집의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페르엘이었지. 아! 크레이비가 말했던 그 친구! 친구인가? 일단 그렇게 부르도록 하지. 명랑하고 자유를 동경하며 불굴의 정신을 지닌 크레이비와는 달리 페르엘은 아주 냉혹한 아이였어. 냉혹했기에 쿠자비나의 수작을 쉽게 간파했고 냉혹했기에 처음엔 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으려 했지. 자신이 사륙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확신했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깨어있는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 크레이비는 페르엘에게 수많은 순진한 생각을 털어놓았지. 예를 들어 희생 없는 진정한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야. 또 크레이비는 행동으로 그 결심을 증명했어. 도망치고 도움을 청하고 진실을 폭로하려 하고. 매번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굳은 의지로 모든 걸 견뎌냈지.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까치발로 창문을 열어 페르엘에게 달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어. 그녀의 눈은 자유를 향한 동경으로 가득했지. 빛이 꺼지기 전까지 말이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절망은 어느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가 누적된 끝에 찾아왔어. 10년이 지나고 두 사람 모두 장성할 때까지도 탈출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 당시 페르엘은 새로운 제안을 했어.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허영의 왕자에 앉은 어머니를 암살하자고. 크레이비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 첫 번째 이유는 이름난 집행관인 쿠자비나는 무척 강할 것이고
그만큼 암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였지. 또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페레일은 알아챘어. 크레이비는 여전히 쿠자비나를 친어머니로 여기고 정을 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지. 그래, 네 생각대로 죽음은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이었어. 크레이비가 결투장에 선 그날, 상대는 줄곧 자신과 함께 온 페르엘이었어. 접전 끝에 크레이비는 결국 페르엘의 손에 죽기를 택했지. 화염이 모든 걸 불태우고 포구가 모든 걸 쓸어냈어. 홀로 남은 페르엘은 무수한 시체를 밟고 어머님 마음속에 유일한 왕이 되었지. 돌이켜보면 페르엘은 이미 10년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걸 예상했어. 그러나 왕위에 오른 그날, 그녀는 기쁘긴커녕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시달렸지. 그 초조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페르엘은 어떻게 했을까? 후자비나를 암살했다고? 그치만... 정답이야. 페르엘은 자신의 친구를 죽였고 1년 뒤에는 이곳에서 모두의 어머니까지 죽였지. 행동하는 순간 옳고 그름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살아남은 자만이 규칙을 쓴다. 그게 바로 집의 규칙이니까. 승리한 페르엘은 새로운 집행관이 됐고 여왕 폐하께 아를레키노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어. 크레이비가 말한 펠이 바로 페르엘 너였구나. 아를레키노는 나중에 얻은 이름이었어.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리운 기분이 드는군. 아무튼 그 후로 난 쿠자비나가 사용했던 어머니라는 호칭과 원래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 아를레키노로서 벽난로의 집을 다시 세웠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더 궁금한 게 있나? 그러게, 네 말대로라면 크레이비는 다 커서 죽었잖아. 그치만 그 유령 혹은 망령은 대체 뭐야? 그건 화염 속에서 탄생한 허상이거나 타다 남은 재뿌리겠지. 내 피엔 저주에 가까운 힘이 있어서 내 화염에 삼켜진 물건은 세상에 어떤 잔상을 남기거든. 물론 크레이비처럼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개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 크레이비는 16살 때 죽었지만 불타고 남은 건 17살의 모습이야. 뿐만 아니라 기억 또한 대부분 불타버렸지.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 기억을 일부 잃으면 자아인지가 바뀌고 1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을 잃으면 어린 과거로 돌아가거든. 어쩐지 대화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더라. 크레이비는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있는 지금이 아닌 자기만의 과거에 살고 있지. 그럼 넌 크레이비가 벽난로의 집에 숨어있는 걸 진작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 크레이비는 불안정한 존재지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해주기도 했지. 동시에 나를 피해 다니며 자신이 본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더군.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크레이비를 햇빛에 닿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겠지. 이유는 간단해. 크레이비의 인지 속에서 집은 벗어날 수 없는 곳이니까. 그 인지를 깰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조만간 다시 크레이비를 죽여서 잿불을 완전히 꺼버릴 테니. 정말 그걸로 된 건가요? 무슨 뜻이지?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나요? 자객과 아버지가 가져선 안 될 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분노고 또 하나는 슬픔이야.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키거든. 얼추 시간이 된 것 같군. 넌 페리야? 그래. 오랜만이야, 크레이비. 쉬. 거기 가만히 있어.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너희 죄부터 청산해야 하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참 기다렸다고. 진짜 페리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컸어? 설마 내가 실수로 미래에 온 건가? 아니면 아직 꿈속인가? 그럼 엄청 긴 꿈이네. 다 틀렸어, 크레이비. 네가 죽은 거지. 아휴, 좀 돌려 말하면 덧나나. 봐봐, 크레이비도 놀라서 굳어버렸잖아. 아, 그런 거였구나. 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인다고? 응, 페리 한 말이니까. 펠은 날 속이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보다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가 더 궁금한걸. 펠이 집행관이 됐다는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단 뜻이겠지? 얘기해줄래? 펠, 난 어머니와 나의 결말을 알고 싶어. 넌 운명에 맞서 끝없이 저항했어. 처음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넌 속마음을 달에게 털어놓았지. 어느 날 밤에는 나와 스네즈나야로 가서 오로라를 보자고 약속했어. 넌 도망치려 했지만 늘 붙잡혔어. 어머니가 널 살려둔 건 널 천천히 괴롭히기 위함이었지. 모두에게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넌 포기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연이은 사륙의 결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왕을 뽑으려 했지만 넌 모두를 설득해 무승부로 피해를 줄였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지만 넌 그들에게 희망을 줬지. 넌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어. 그럼에도 넌 쿠자비나나 날 향해 검을 겨누지 않았고 그 우물한 낮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16년 동안 자유를 쫓았지만 이제 보니 내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뿐이었다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난 분명 엄청 지쳐 있었겠지. 하지만 난 미래의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의 계획대로라면 결국 단 한 명만 살아남을 텐데 난 그게 너였으면 했거든.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 그래? 난 여전히 네가 쫓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벽난로의 집의 아버지로서 난 아이들에게 자기 운명을 선택할 최소한의 자유를 줄 거야.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과도 미리 협상해뒀어. 앞으로 집에 남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비밀을 잊고 조용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아이들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을 거고, 물론 승리의 과실을 쉽게 내주진 않아.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실을 쟁취해야만 해. 그렇게 얻은 자유만이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던 삶인걸. 펠은 훌륭한 왕이자 좋은 아버지가 됐구나. 네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아서 정말 기뻐. 물론 아쉬운 게 전혀 없진 않지만 난 바깥 세상을 아직 못 봤거든. 마침 잘 됐군. 이 두 손님은 수많은 나라와 우수한 곳을 가봤으니
너에게 바깥 세상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에이,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많은 곳에 가봤거든. 사흘 내내 얘기해도 모자랄걸? 어머니가 무예리 가르쳐 주실 때 난 항상 벌벌 떨었어. 한눈 파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근데 아카데미아에서 수업을 들을 땐 몰래 딴짓해도 괜찮으려나? 농담이야. 생명의 위험 없이 관심 가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 모라가 그렇게 생겨난 거구나. 처음 알았어. 모라가 있으면 난 새 치마를 3벌 사고 싶어. 내 거 하나, 펠 거 하나, 그리고 어머니 거 하나. 근데 펠은 치마를 싫어하고 어머니는 안 받으시겠지? 그럼 다 내가 입어야겠다.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지. 네가 말한 그 요괴들은 어떻게 생겼어? 그림책에서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요괴를 본 적 있는데 그거 정말로 존재하는 거야? 오니를 말하는 거구나. 당연히 있지. 근데 사실 별로 안 무서워. 사실 내 꿈은 음유시인이 되는 거였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노래하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노래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위험했다고. 리니네가 범인으로 몰려서 법정에까지 섰다니까. 엄청 위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바로 이 명탐정 페이모님께서 나서서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었지. 빨리 얘기해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잘 들어야 해. 그때 마술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재빨리 현장으로 향했어. 잔상은 학습과 성장이 불가능해.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도 빠르게 잊어버리지. 크레이비, 넌 그림자 속에서 저항하며 벽난로의 집을 뒤엎으려 했지. 이제 집행관 아를레키노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리겠다. 벽난로의 집에서 널 추방한다.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정말 떠나도 돼? 그럼 나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 바깥 세상을? 맞다. 난 이제 어른이 못 되지. 그래도 어른이 된 너를 봐서 정말 기뻤어, 해리엘. 잘 있어. 또 만나. 다음 생에서 보자. 벌써 가버렸네. 아직 해줄 얘기가 남았는데. 사실 나도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았어. 예를 들어 스네즈나야의 오로라는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말이야.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도래하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잔상의 기억은 초기화되고
작별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야. 아쉬움은 역시 어제에 남기는 게 좋겠지. 아버지, 리니다! 리니! 왜 돌아왔지? 우리 빨리 가보자! 아버지, 필리오 일행은 불을 삼키고 깨어난 후에 집을 떠났어요. 너희는? 저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흰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여긴 저희의 유일한 집인걸요. 리넷과 프레민에도 같은 생각이에요. 둘은 상처 때문에 먼저 부푸대테 저택으로 돌아갔고 전 아버지께 설명하러 온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난 네가 다음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네가 이번에 떠날 줄 알았다. 강제로 왕자에 앉아봤자 평생을 불안 속에 살 텐데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계속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왜 제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용감해. 재능도 뛰어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넌 죽음도 불사할 테지. 네가 나서준 덕에 아버지가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어. 리니 형은 영웅 같아! 영웅이라. 사실 진짜 영웅은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가 전력을 다하셨다면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투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겠지. 힘으로든 지혜로든 전 왕의 기준에 미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 왕이 되는데 필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힘이지. 넌 집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내게 진짜로 부족한 건 힘이지만 네 재능이라면 힘도 결국 시간 문제야. 넌 힘이 부족했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 나와 맞섰다. 그게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이유야. 아버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 날이 맑을 수도 비가 올 수도 있지. 그렇기에 벽난로의 집의 가장에게 필요한 건 신중함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야. 어떤 기준에 달해야만 행동한다면 난 그때 전대를 암살하지 않았을 거다. 당시 나와 전대 사이엔 실력차가 제법 컸으니까. 힘은 승패를 좌우하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물러서거나 신념까지 굽힌다면 영원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는 결국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기 마련이지. 그래야만 집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테니 마지막으로 물으마. 정말로 집에 남겠느냐? 전 아버지께 은혜를 갚아야만 해요. 게다가 한겨울 계획이 시작되면 집에 각종 위험이 닥칠 텐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죠.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럼 남거라. 한겨울 계획이라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우리의 목숨을 사려는 거상과 고관들에겐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빛을 동경하는 아이는 모두 내보냈으니 우리의 마지막 약점은 사라졌다. 이제 벽난로의 집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거미처럼 사냥감을 기다릴 뿐이지. 앞으로 난 녀석들의 계획을 이용해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붉은 달을 목격하게 할 거다. 모든 충성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희생은 가치를 가지겠지. 그리고 여행자 베이몬, 다음에 만날 때 적일지 친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우정은 꼭 기억하도록 하마.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길 바라지. 참! 리넷이랑 프레미네가 도프데테 저택에 있다고 리니가 그랬지? 좀 괜찮아졌으려나? 우리 문병 가자! 리넷, 프레미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히히, 그럼 안심이야. 너는 괜찮아? 역시 대단하네. 우리는 이틀 내리 누워 있었는데 아직도 몸 뒤집는 것조차 힘들어. 참, 크레이비는 잘 떠났어? 리니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벽난로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는 망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랬구나. 다행이야. 이틀 전에 아버지가 오셔서 크레이비랑 쿠자비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나 쿠자비나를 본 적 있어. 그 사람은 전대 원장이야. 진짜? 전대 아를레키노를 만났던 거야? 쿠자비나는 크레이비가 죽고 1년 후에 죽었는데 마침 내가 그 해에 벽난로의 집에 들어왔거든. 당시 쿠자비나는 살아있었고 잔혹하고 과격한 수단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였어. 하지만 쿠자비나가 가장 중시하던 실험은 끝나버렸고 관련된 사람은 죽거나 다쳐서 집에 없었어. 우리처럼 새로운 아이들에겐 쿠자비나도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다 몇 달 후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자료를 불태웠어. 크레이비를 포함한 피실험자들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불타버렸지. 나랑 오빠를 아버지가 걷어주신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야. 하지만 코자비나나 크레이비 얘기는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왜 그동안 과거를 묻어뒀는지는 알려줬어? 아버지는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 물들지 않길 바라셨대. 또 과거를 알게 된 우리가 불필요한 감사를 품는 걸 바라지도 않으셨고, 가족 간의 관계는 순수한 편이 좋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우리와는 무관하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난 감사하다고 했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목숨이 쿠자비나한테 얼마나 하찮았는지 알겠더라. 아마 쓰고 버리는 도구만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아마 난 이미... 아버지는 우릴 구해준 얘기를 거의 안 하셔. 가족은 은혜로 엮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그 은혜가 없었더라도 우린 남았을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니까. 누군가는 다투고 억울해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한 집은 변치 않아. 우린 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햇살 아래든 그림자 속이든. 그래서 너희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너희 덕분에 이번 사건을 최소한의 대가로 넘길 수 있었으니까. 에이,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참, 필리오랑 다른 애들은 잘 지내? 아침에 나갔다가 카페에서 봤어. 날 못 알아보더라.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들이 본 오페라 얘기를 하고 있었어. 즐거워 보였어. 아마 그게 바로 걔들이 바라던 삶이겠지.